새벽 5시 반.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등산화 끈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관악산 입구 주차장.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저 멀리 주차장 구석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젊은 여자와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이런 광경은 낯선 게 아니니까요. 산에서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내가 본 남자는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장인 김영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이 짧게, 아주 짧게 입을 맞추는 장면을 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산악회 불륜이야 수도 없이 봤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장인은 아무렇지 않게 여자와 함께 등산로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따라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무슨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나는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모님이 말했어요. 어머, 최서방 벌써 다녀왔어? 오늘 산 어땠어? 장모님은 늘 그렇듯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자네 장인은 오늘도 산에 혼자 가셨나 봐. 요즘 진짜 산만 갔다 하면 연락이 없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혼자 산에 간다고 믿고 계셨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기막히게 꼬여버렸어요.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최윤석입니다. 올해 40살 결혼한 지는 8년째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한 집에서 삽니다. 아이는 없어요. 내가 이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순전히 등산 때문이었습니다. 25살 때 처음 들어간 등산 동호회에서 지금의 장인을 만났거든요. 당시 장인어른은 60줄에 접어든 베테랑 산악인이었고 나는 젊고 패기 넘치는 신입 회원이었죠. 장인은 산을 사랑하는 젊은 나를 좋아했습니다. 윤석이, 자네 산 참 좋아하는구만. 우리 딸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아내, 김은주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은주도 나와 함께 산에 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는 점점 산을 귀찮아했습니다. 또 산이야?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지금은 주말마다 나 혼자 산에 갑니다. 아내와는 대화도 스킨십도 거의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죠. 각자 방을 쓰고 합방을 하더라도 각자 돌아 누워 잡니다. 부부관계는 거의 1년째 없는 상태예요. 윤미정, 우리 장모님은 젊었을 때 산악회 에이스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보다 산을 더 잘 탔대요. 하지만 결혼 후 은주를 낳고 장인어른이 막아버렸죠. 여자가 사는 무슨 산이야. 집이나 잘 지켜. 장모님은 그 말 한마디에 산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볼 때면 장모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장인 김영수는 집과 산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는 잔소리 많은 늙은 가장이었지만 산에서는 회원들을 이끄는 리더였죠. 특히 여자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수 오빠는 정말 든든해요. 영수 오라버니랑 같이 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산악회 단톡방에 자주 올라왔어요. 나는 그게 그냥 베테랑의 인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주차장에서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요. 산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선이 흐려지는 거죠.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15년을 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체 산행 후 일부 인원이 뒤풀이를 핑계로 펜션으로 빠지는 장면도 봤고요. 능선에서 일부러 뒤처지는 남녀의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수상한 분위기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람들은 산에만 오면 평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장인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고민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일회성 외도일까요? 하지만 장인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산악회 단톡방을 보니 설악산 종주 계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수 형님, 이번 주 설악산 갑니다. 눈 꼭 끝내줘요. 꼭 같이 가요.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하려다가 장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최서방, 이번 산행은 초기 멤버 사람들끼리만 가는 거니까 자네는 다음에 자리에. 다음에 더 좋은 산 같이 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수상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몰래라도 따라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토요일 새벽 나는 장인보다 먼저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건 장인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난번 그 젊은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둘은 다른 회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출발했어요. 우리 먼저 천천히 올라갈게요. 이따가 정상에서 만나요. 장인어른은 단톡방에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여자와 단둘이 등산로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참 뒤에 뒤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산 중턱쯤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은 여자의 배낭까지 함께 메고 있었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들고 갈 테니까. 평상에 앉아 물을 나눠 마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회원들도 합류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장인과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섰죠. 하산 후에는 일부 인원만 펜션으로 2차 뒤풀이를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좀 쉬었다 갈게요. 장인과 그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펜션 근처까지 따라갔지만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어요. 장인 어른과 그 여자가 연인처럼 서로를 껴안고 펜션에 들어간 이후 방에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걸 멀리서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최서방, 우리 그이 언제 들어오신대? 오늘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저도 아직 모르겠네요. 거리가 있어서 오늘은 아마 밖에서 주무실 것 같은데요. 최서방도 오늘 같이 가면 좋았을 걸 그래. 남자끼리라도 같이 다니면 좋잖아.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말했다간 이 집안이 산산조각 날 텐데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장모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를 불렀어요. 최서방, 잠깐 이리 와봐. 장모님은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나 요즘 좀 우울해.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장모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은주 아버지가 요즘 나랑 말을 거의 안 해. 같이 TV도 안 보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보고 상 갈 때도 절대 나를 안 데려가.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은 같이 갔었는데. 장모님은 수세미를 꽉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산 좋아했어. 자기 장인보다 산을 더 잘 탔다고. 근데
이젠 쳐다도 못 보게 하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최서방, 나 이제 여자로는 끝난 걸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장모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60 넘으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아. 나는 뭐하러 사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외도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으로 위로할 수도 없었거든요. 괜찮아질 거예요, 장모님.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장모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2주 뒤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장인은 또 산에 갔고 아내는 회사 출근을 한다며 나가버렸어요. 장모님은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고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흠뻑 젖은 장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네. 장모님은 온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나는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최서방, 비 맞은 게 슬픈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나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젖은 옷과 떨리는 어깨를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랑 같이 등산 한번 가보실래요? 사람 많은 데 말고 가까운 데로 조용하게요. 장모님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내가 가도 될까? 은주 아버지한테 들키면 또 야단 맞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둘이서만 다녀와요.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다시 올라가 보고 싶네, 최서방.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집 근처 낮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시간이었어요. 오르막에서 장모님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산은 아무렇지 않게 올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안 되네. 나는 장모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제 손 잡으세요. 천천히 가면 돼요. 장모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야, 이거 봐. 도시가 다 보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나 예전엔 더 높은 산도 잘 올랐는데 힘드네. 그래도 와보니까 오랜만에 숨 쉬는 것 같아. 장모님은 두 팔을 벌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순간 장모님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인의 산악회 일정은 더 많아졌습니다. 평일에도 나가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 없었어요. 오늘 동창 모임 있어서 늦어. 산악회 모임이라 저녁은 밖에서 해결할게. 저녁은 항상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집에 와도 거실에 잠깐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장모님은 그런 남편의 등산 가방을 묵묵히 싸주면서도 같이 가자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못했어요. 당신 오늘도 산가요? 그래, 왜? 아니,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 김은주는 회사 스트레스를 핑계로 나와의 대화를 점점 줄여갔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자. 나는 내 방에서 잘게, 피곤해.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
나와 장모님은 자주 산에 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 되었죠. 평일 오전 사람 없는 시간에 가까운 산을 찾았습니다. 장모님은 산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최서방, 저기 저새 소리 들려? 어릴 때 우리 시골집에서 많이 들었던 소린데 여기 공기 정말 좋다. 이래서 산을 못 끊나 봐. 우리는 산에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장모님이 싸온 김밥을 나눠 먹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끔 장모님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산악회에서 나름 인기 있었어. 체력도 좋고 밝았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부 포기해야 했지. 집안이라고 은주 키우느라. 나는 그런 장모님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 품 같았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이건 뭘까요? 존경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일까요? 나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인이 또 산에 간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장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허, 이 여자가 산에 뭐하러 가? 집이나 잘 지켜. 예전에는 자주 갔었잖아요. 오랜만에 나도 좀. 시끄러워. 산은 사내들끼리 가야 제맛이야. 자네는 집에 있어. 장인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랑 나가요. 어디? 장인어른 가신 그 산이요. 우리도 가요. 장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왜 거기를? 그냥 저도 거기 가고 싶어서요. 같이 가요. 우리는 차를 타고 장인이 간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악회 단체 톡방에 저도 있었기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장모와 길을 나선 저는 장인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도착 후 산 입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조금 지나니 산악회 사람들이 삼삼오오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은주 아빠 동호회 사람들이네. 장모님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장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장인은 여자의 배낭을 꺼내주고 자연스럽게 팔을 잡으며 웃고 있었어요. 둘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등산로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저 여자가 누구야? 장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은주 아빠, 저 여자랑. 장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카페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 사람, 내 남편이 맞니? 최서방?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였던 거니?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장모님을 부축해 차로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장모님은 계속 오열했어요. 나 이 집에서 뭘로 살아왔던 거니? 밥 짓는 기계였던 거니? 나도 산 좋아했는데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 장모님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장모님은 확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인은 장모님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엄마 원래 예민하잖아. 여자는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래. 하지만 나는 장모님의 상태를 제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밤마다 부엌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장모님을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장모님께 다가갔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최서방, 전혀 안 괜찮아. 나는 장모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장모님은 잘못 없어요. 저는 장모님 존경해요. 정말이에요. 장모님은 이 집안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에요.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봤습니다. 최서방,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세상에 너 하나야. 내 딸도, 내 남편도,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안 봐. 너만 나를 사람으로 봐줘. 장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장모님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등 위에 장모님 손이 살며시 올려졌어요.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선을 건너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주 함께 산에 갔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 나갔어요. 사람 없는 산, 조용한 능선,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나는 22살에 결혼했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사랑 같은 건 몰랐지.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어. 근데 최서방, 너는 달라. 너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줘. 장모가 아니라 그냥 윤미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장모님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리막길을 걷다가 장모님이 발을 헛디뎠어요. 앗! 순간 장모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뒤에서 장모님을 잡았어요. 팔로 장모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모님이 내 품에 안긴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최서방.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장모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몇 초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몸을 떼었어요. 미안해, 조심할게.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어느 금요일 밤 장인이 술에 취해 귀가했습니다. 사납게 회식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장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이봐 당신 집안 꼴이 왜 이래? 청소도 제대로 안 했어. 장모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 청소했는데요. 뭘 했어? 이 지저분한 게 늙으니까 눈도 안 보이나? 너는 늙으니까 더 못나 보여. 산도 못하잖아. 쓸모없어. 장인의 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나갔어요. 장인어른 그만하세요. 장인이 나를 쏘아봤습니다. 너가 왜 끼어들어? 부부 사이 일이야. 그래도 너무하십니다. 장모님한테. 뭐가 너무해. 내가 내 마누라한테 한마디 하는데 너가 뭔데 감히 어른 일에 끼어들어. 산 좀 같이 다녔다고 나랑 동급인 줄 아냐? 장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최서방, 괜찮아. 들어가.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인어른도 들어가서 주무세요. 술 취하셨어요. 장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둘이 요즘 수상하더라.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끔 산 다녀오는 거예요. 장모님이 답답해 하셔서요. 장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장모님과 나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60줄에 접어들어도 여자는 여자라는 것, 그런 장모님을 지켜야겠다고요. 사위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인은 산악회 사람들과 2박 3일 원정 산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회사 워크숍으로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집에는 나와 장모님만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방,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 같은 여자는 어디에 기대야 하니? 장모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나는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기대세요, 장모님. 저는 장모님 편이에요, 항상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만 최서방 마음대로 해. 장모님이 아니라 버려진 늙은이가 아니라 그냥 윤미정이라는 사람으로. 나는 장모님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도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끼면서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넘은 선, 그 이상을 넘어버렸어요. 나는 장모님을 안았고 장모님은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어요. 우리는 그날 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분위기가 달랐어요.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장모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어떤 능선을 보면 장모님이 웃던 얼굴이 생각났고요. 어떤 계곡을 지나면 장모님이 말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꾸 나를 찾았거든요. 최서방, 이거 좀 봐줘. 최서방,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내 은주는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왜 저래? 자꾸 최서방한테 물어봐. 하지만 은주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니 그런 거겠지. 장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둘이 있을 때면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친 걸까요? 그 어느 쪽이라도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인은 2박 3일 일정으로 또 산에 갔어요. 아내는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에는 나와 장모님만 있었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서방,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요, 장모님. 장모님이 내 손을 잡으며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나도 장모님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왔다. 장인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를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장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아내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서류를 놓고 갔네. 아내는 거실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당신, 엄마 둘이 왜 그러고 있어? 장인이 소리쳤습니다. 봐, 저 둘 껴안고 있잖아.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구나. 아내가 다가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당신, 설마 엄마랑?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장인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혼자 등산 다니니까 그렇게 외로웠냐? 천하의 못된 놈년들. 사위가 장모를 건드려
이게 말이 돼?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자기, 어떻게 엄마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평생 이 기억 못 지울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인의 외도 때문에 벌어졌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의 그 문제와 가족의 금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장인은 장모님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모님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은주는 나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끝이야. 엄마를 건드린 거, 그 상황은 난 평생 못 잊겠어. 이혼 서류에 서명해. 저도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 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은주나 장인의 짓이겠죠.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원래 사실보다도 더 눈덩이처럼 부풀려졌습니다. 최윤석 팀장이 장모랑 바람났대. 애초에 장인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던데? 와, 뭐 이런 막장이 있냐? 나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내 회사 동료들. 하지만 소문 하나로 막말을 쏟아내는 화살들. 더 이상 제 가슴에 꽂히는 그 화살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장인도 사납게 카톡방에 왜곡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우리 사위가 집안을 망쳤어요. 내 재산 차지하려고 우리 여편네를 꼬셨나 봐. 이런 일이 있고 장모님은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겨우 버티고 계셨어요. 뭐라도 해서 힘들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들은 장모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외곽으로 나가 월세방을 얻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등산용품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용품점에서 일하다 보니 가끔 고객들이 지나가듯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는 나와 장모님 이야기가 왜곡되어 꽤 유명하게 떠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에 올라온 거 봤어? 산에서 장모랑 사위가 눈이 맞았대. 지장인 재산 홀라당 벗겨먹으려고 순진한 장모 꼬셨다던데?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산에 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산이 자유롭지 않아요. 어느 능선을 걸어도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어느 돌계단을 오르면 장모님이 숨 가쁘게 오르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어느 평상에 앉으면 함께 커피를 마시던 기억이 떠올라요. 산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지방 도시 식당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힘든 일 속에서 자신의 죄를 조금씩 견디고 계신 거겠죠.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어요. 장인은 여전히 산에 다니지만 예전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산악회 사람들도 장인을 묘하게 피하는 분위기예요. 자기 외도는 숨기고 우리만 악인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내 은주는 새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게 은주한테는 더 나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혼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저는 산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남들의 불륜과 크고 작은 일탈들, 그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장인의 외도를 막으려던 내가 결국 스스로 금기를 넘고 말았습니다. 산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 내려가야 할 긴 하산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산을 오르고 각자의 하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평행선을 그으며요. 나는 배낭끈을 고쳐 매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하산길을 혼자서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